여기에 뚱뚱한 쥐와 마른 쥐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쥐의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쌍둥이 쥐 A, B에 주입해 보았습니다. 그러고선 2주 뒤 똑같은 유전 형질을 가진 이 두 쥐가 똑같은 먹이를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A쥐는 체중이 2배로 증가했고요. B쥐는 체중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 박사팀이 실시한 장내 미생물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장내 미생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겉으로는 우리 몸이 나 혼자만의 몸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는 엄청난 수의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의 숫자가 무려 100조 개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의 몸의 세포 수가 4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1:1 비율로 우리 몸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 무게만도 1.5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우리 몸을 숙주 삼아서 기생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 따르면 비만, 당뇨, 심지어 암 같은 질병들까지 장내 미생물들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미생물들이 우리의 체형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까지 좌우할 만큼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장에서 약 70조 개가 달하는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종류가 500여 종에 달하고요. 서로 다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유익균, 해롭다고 판단되는 유해균, 그리고 완충 역할을 해주는 중간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유해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이루면서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균형이 무너질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비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만은 장내 미생물들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비만인의 장내 미생물은 퍼미큐티스라는 미생물과 박테로이데테스라는 미생물 사이에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상인의 경우 두 미생물 그룹이 대략 50대 50 비율로 유지되지만 비만인의 장내에서는 퍼미큐티스 미생물군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퍼미큐티스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더욱 쉽게 칼로리로 전환시켜서 체중 증가를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소화나 체중 조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당뇨, 심혈관 질환, 염증성 장질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장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체내 다른 기관들로 확산되어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장벽을 손상시켜서 장누수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장벽이 약해져서 장내 유해 물질들이 혈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 전신염증을 일으켜서 신경계와 대사 건강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슬로우 푸드를 즐겨 드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슬로우 푸드라고 하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효 음식에는 우리의 장에서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요,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대체로 섬유질이 적고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우세하게 돼서요, 염증과 대사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증가하고 뱃살이 나오신다면 이는 단순히 칼로리 과잉 섭취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은 영양소를 더욱 쉽게 칼로리로 전환되게 해서요,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특히 항비만 효과를 가진 프로바이오틱스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순한 보충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식사에서 발효식품의 비중을 적절히 늘려주시고요, 신선한 채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셔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몸 세포수와 맞먹는 100조 개의 미생물들, 그중 70조 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장 안에서 끊임없이 대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몸의 장기와 세포 덕분에 건강하게 살았다 생각하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생각이 바뀌셨을 겁니다. 내 몸의 대사작용의 상당 부분이 나의 내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장 건강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2007년부터 진행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서는 장내의 미생물 다양성이 건강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활기찬 미래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바탕이 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셔서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